결국 이제 내성균이 있다는 거는 팩트예요. 내성균이 많이 있다는 건 팩트인데, 이 내성균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견은 약간 갈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시딘과 마데카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연고죠. 상처 났으면은 거의 무조건 이 두 가지 연고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포스팅들, 뭐 동영상들,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만 봐도 후시딘과 마데카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것만 비교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상처에 과연 얘네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답일 것인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타이틀은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약국에서 권하지 않는 과학적인 이유. 여러분들 약국에서 후시딘 주세요, 마데카솔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집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단 다른 게 좋습니다 라고 다른 거를 권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 설명이 납득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후시딘 주세요, 그냥 마데카솔 주세요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많이 봤거든요. 혹자들은 후시딘 마데카솔이 뭐 마진이 적어서 다른 걸 권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저는 안 그래요.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생제 내성이란 어떤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획득하면 이 항생제가 더 이상 이 세균을 죽이지 못해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죽이지 못한다면 이 항생제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내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내성균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 하면은, 어떤 내성균이 있을 때 내성균이 내성을 갖고 있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내성균 빼고는 주변에 다른 균들이 죽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내성균이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뭐 특정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어떤 세균의 항생제가 자극이 되다 보면은 이 세균이 어떤 유전적 변화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성을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성균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내성균을 몰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후시딘은 그래서 이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건데, 참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사랑받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응증을 갖고 있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국내 내성 한번 살펴볼게요. 2006년부터 2016년 그 사이에 얼마나 내성률이 높아졌는지, 내성률이 변했는지 다양한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그런 문헌입니다. 자, 포도알균은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에 흔히 존재하는, 아주 우리와 더불어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세균이고, 상처가 났을 때 1차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는 2006년에 그리고 2016년에 각각 분리된 그 황색포도 상구균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14종의 항생제의 내성 감수성을 비교를 한 거고, 자, 이게 이제 후시딘이에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후시딘이 10년 동안 감수성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2006년, 2016년 보이시죠? 자, 이게 레지스턴트 내성률입니다. 처음에는 14.7%였던 게 34%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반내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4, 5.4 약간 줄어들고, 감수성균은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어요. 즉 쉽게 이해를 하면은 반내성균과 감수성균이 내성균이 됐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결론을 인용을 해보면 후시딘이 항생제 검사에서 2006년에 19균주, 그리고 2016년에는 50균주, 그래서 퍼센트도 이렇게 변화해서 나타났고요.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후시딘 저항 비율의 증가 추세는, 자, 황태포도 상구균 항생제 내성과 무분별한 처방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생겨난 포도상구균의 내성도 물론 한몫을 했고요. 재밌는 점은 미국에는 후시딘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후시딘을 쓰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씁니다. 이 후지딕산을 쓰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내성 문제를 걱정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단순히 이제 시장 논리 때문에 그 시장을 미국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경쟁력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후지딕산이 이제 그 사용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내성률 상승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내성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후지딘을 안 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내성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덩달아서 미국에서 발견되는 포도상구균도 내성률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내성균이 있다는 거는 팩트예요. 내성균이 많이 있다는 건 팩트인데 이 내성균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성균이 많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견은 약간 갈립니다. 제가 두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구했던 내용인데요. 한 미생물 면역학 교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내성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한 감염내과 전문의 분은 어차피 항생제 내성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성균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일상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 없이, 큰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라면 오히려 내성률이 낮은 다른 항생제를 세균에 대항할 일종의 비장의 무기처럼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후시익산을 안 쓰고 만약에 이제 다른 항생제로 다 옮겨 타버려요. 그래서 비항생제로 옮겨 탔을 때 이 비항생제가 뭐 또 많이 사용이 되다 보면은 이 비항생제에 대한 내성률도 늘어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후지딕산에 대한 내성률도 늘어나 있고 비항생제에 대한 내성률도 늘어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잠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주장을 바라봤을 때 이 비항생제의 내성률이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내가 굳이 덧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후지딘을 꼭 써야 하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당장 내 아이가 다쳤고 혹은 내가 다쳤는데 나는 지역사회의 내성률 증가를 막기 위해서 후시딘을 쓸 거야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후시딕산, 후시딘의 그 국내 내성률은 타 항생제와 비교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률이 높은 항생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후시딕산의 포도상구균에 대한 내성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1편에서는 후시딕산의 내성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 이제 마데카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